그때 그 소녀라면 절대 꽃 빼밀 리가 없지. 광숙 씨, 내가 다른 사람 말만 믿고 괜한 오해를 했었네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를 살려준 그 소녀에게 내 남은 재산이라도 아낌없이 주고 싶다고.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그 소녀였음을 알았으니 그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된 것 같네요. 박정수는 곁에 놓인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마광숙에게 건넸죠. 7개의 빌딩이에요. 적지 않은 재산이죠. 하지만 나는 당신이라면 이걸 정말 제대로 쓰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사양하지 말고 꼭 받아줘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런 큰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사양하지 말고 받아요. 나는 광숙 씨라면 그 재산을 누구보다 바르고 따뜻하게 쓸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동안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요. 박정수의 진심 어린 축복에 광숙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혔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20년 전 어느 한겨울밤에 박정수의 차는 바퀴 자국을 남기며 거칠게 나아가고 있었죠. 눈 오는 날에 일이 생기다니 짜증나네. 말을 뱉는 순간 차가 갑자기 빙판길 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요. 핸들을 움켜쥐었지만 그 짧은 순간은 너무나도 잔혹했죠. 쾅! 차량은 쏜살같이 앞으로 내달렸고 나무에 세게 들이받아 그대로 뒤집혀졌는데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찰나 엔진에서 불꽃이 터지며 불길이 차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안전벨트에 묶인 박정수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는데요. 연기가 코와 입을 타고 들어왔고 뜨겁게 타오르는 열기는 피부를 태우는 듯했죠. 심장이 터질 듯 뛰며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도와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절망스러운 외침은 차 안에 갇힌 채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는데요. 차 안 곳곳에 불길이 퍼져오며 여기서 삶을 마감할 것을 직감했죠. 이게 나의 끝인가? 눈물이 고인 눈이 감길 무렵 눈보라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는데요. 처음엔 환영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이 가까워졌고 그것은 한 명의 소녀였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소녀의 목소리는 한 줄기 빛이었는데요. 불이 번지고 있어. 제발 꺼내줘. 떨리는 박정수의 외침에 소녀는 지체하지 않았는데요. 찌그러진 차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소녀는 두리번거리다가 뒤편의 트렁크가 열리면서 튕겨나온 공구함을 보았고 그 속에서 망치를 꺼내 온 힘을 다해 창문을 내리쳤어요. 쨍!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깨진 유리 조각은 소녀의 손목을 차고 들어갔죠.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고 다시 유리를 두드렸는데요. 눈보라와 불길 속에서도 소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죠. 아줌마, 조금만 더 참아요. 금방 꺼낼게요. 고작 10몇 살로 보이는 소녀였는데 두려움을 삼킨 얼굴로 필사적이었죠. 창문을 충분히 열자 안쪽으로 손을 뻗어 박정수를 안전벨트에서 풀어냈는데요. 이 작은 손목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며 박정수는 감사를 느낄 새도 없을 만큼 두려움에 긴장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겨우 차 밖으로 빠져나왔는데요. 박정수가 비틀대며 눈밭에 쓰러지자마자 차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하늘로 치솟는 불길 속으로 사라졌죠. 온 세상이 빨갛게 타들어갈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신을 차려 겨우 고개를 돌렸을 때 소녀는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있었는데요. 박정수의 마음에는 오롯이 두 가지가 남아있었죠. 살았다는 생각과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나버린 그 소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이후 박정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얼굴에는 아직도 화상의 자국이 선명했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따라다녔죠.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아이는 누굴까? 왜 이름이라도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지역 신문에 직접 광고까지 냈는데요. 돌아오는 결과는 항상 하나였죠. 기록에 남아있는 아이가 전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녀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졌는데요. 그 손목에서 흘러내렸던 붉은 피만큼은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었어요. 매년 겨울 눈이 오면 그때 일이 생각났죠. 언젠가 꼭 그 애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남편 사업은 번창했는데요. 그 사이 동석과 결혼한 딸 민서가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을 겪었죠. 그 아쉬움 때문에 결이와 보미에게 더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동석이 재혼한다는 소식은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내 손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죠. 입국 첫날 엘리베이터에서 막걸리 배달 여성이 한서방을 오빠라고 부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반응이 차갑게 바뀌었는데요. 설마 정말 저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호텔 로비에서 광숙에게 막걸리 만든다면서요? 막걸리는 촌스럽다던데요. 이 한마디에 광숙의 평온했던 미소가 깨졌죠. 어머님, 저희 장광주는 와인 못지않은 품질로 소문난 막걸리인데요.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지만 병을 손에 들고 흔들려는 순간 갑자기 그 병이 터지며 거품이 옷을 적셨죠.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박정수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날 광숙에게 매몰차게 말했는데요. 두 사람 사귀는 거 반대할 생각 없어요. 근데 결혼은 반대야. 난 그대가 내 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대하고는 전혀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말에 광숙은 크게 실망했죠. 며칠 후 광숙은 술도가 작업 중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소식을 들은 동석은 광숙에 대한 박정수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서로 자주 만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박정수와 함께 병문안을 가게 되었죠. 문을 열자 창백한 병원복을 입고 병실에 누워있는 광숙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동석이 걱정하며 많이 다쳤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니요. 작업하다 다쳤는데 심하지 않아요. 이때 박정수의 시선이 광숙의 오른쪽 손목에 박혀버렸는데요. 그곳에는 긴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기라도 한 듯 흉터는 뇌리를 망치질하듯 두드려댔는데요. 저 흉터, 저건 설마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이 가슴을 덮쳤어요. 불길 속에서 처절하게 깨졌던 유리, 피투성이로 얼룩진 소녀의 손목,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던 그 얼굴. 머릿속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폭발하듯 떠올랐는데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혹시. 그러나 몇 마디가 채 이어지기도 전에 울먹임이 말을 막았어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죠. 혹시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차 사고 난 사람을 구한 적이 있나요? 광숙은 낯선 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눈이 커졌고 잠시 말을 멈춘 채 박정수를 빤히 바라보았죠. 시간이 멈춘 듯한 긴 침묵의 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때 전 중학생이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렸죠. 자신을 구했던 그 소녀, 바로 그녀였는데요. 아니, 설마. 벌어진 입을 다물 수도, 눈물을 참지도 못했어요. 손이 떨려 그녀의 몸을 짚어야 할 정도였죠. 그 소녀가 당신이었다고요? 아니, 정말 당신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날 차 안에 계셨던 그분이세요? 소녀였던 광숙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밀려왔는데요. 서로의 진실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죠. 차마 광숙 앞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핏빛 불길 속 자신을 구하려 했던 그 손이 바로 이 손이었죠.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날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아줌마였군요. 그 차 안에 계셨던 분이. 그냥 못 본 척 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네요. 당신 손목에 난 흉터, 그게 바로 나 때문에 생긴 거죠. 정말 미안합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해서 한겨울 눈이 오면 가슴이 아파왔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눈물은 흘렸는데요. 그러자 광숙은 손을 뻗어 의연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건 지난 일이에요. 되려 매번 그날을 떠올릴 때면 제가 정말 큰일을 해낸 기분이었거든요. 동석이 놀랐는데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였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그때 그 아이라면 꽃뱀일 리가 없지. 내가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오해했었네요. 그동안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참 못되게 굴었는데 한서방과 재혼 축하해요. 다음날 박정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나를 살려준 그 소녀에게 내 남은 재산이라도 아낌없이 주고 싶다고.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그 소녀였음을 알았으니 그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된 것 같네요. 박정수는 곁에 놓인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마광숙에게 건넸죠. 7개의 빌딩이에요. 적지 않은 재산이죠. 하지만 나는 당신이라면 이걸 정말 제대로 쓰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사양하지 말고 꼭 받아줘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동석 씨와의 새 출발만으로도 제가 바랄 것은 더 없어요. 광숙 씨,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마음속으로만 갚으려 하면 그저 마음의 짐이 들 뿐이래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게 해줘요. 이건 내 인생을 살린 당신에게 내리는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광숙은 말을 잇질 못했고 눈가에 차오른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는데요. 그녀의 표정엔 고마움과 벅찬 감격이 가득했죠.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